붓대롱 전체 중에서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잡느냐, 여기 잡느냐, 여기 잡느냐. 이 머리로부터 멀수록 붓을 제어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이로 갈수록 힘이 들겠죠. 제일 편한 것은 목을 털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붓을 제어하는 데 제일 쉬워요.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거는 너무 힘이 안 들어서 붓을 움직이는 힘을 기르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거 뭐 붓을 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붓의 중간 정도 전체적인 3등분을 한다면은 2등분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붓대롱 길이나 본인의 키를 참작해서 중간 정도에서 엄지를 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때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내려갈 수도 있겠고, 여기 잡고 붓을 제어한다면 대단한 필력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씩은 이 붓끝을 잡고 한번 써가지고 회기 글씨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써보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련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들어는 있긴 해요. 그런데 세피를 쓰는 데서는 아주 좀 불편합니다. 붓이 떨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붓대롱 중간쯤을 붓을 잡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중간 이상의 이런 비교적 큰 붓을 다룰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게 있는데 지필법에 있어서 쌍구당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쌍구당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그 완법하고도 관계되는데 이런 작은 세필을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잡으면 떨리고 작은 글씨 쓸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치만을 하면서 그죠? 붓을 잡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세필을 잡을 때는, 아주 극세필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이, 볼펜 잡는 듯이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죠. 이렇게 잡는 것을 당구라고 하는데, 이 당구라는 것은 곧단 발골이 붙자죠. 이 손가락 한 개만 굽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볼펜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을 단구라고 합니다. 아주 극세필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붓이 조금 더 커지면은 요만하죠. 아까 요거 할 때는 재완을 한다고 썼죠. 재완필을 하는 경우에는 요래 쓰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붓이 좀 커지면 손가락 한 개를 위로 더 올려요. 그죠? 요렇게 딱 잡아서 두 개를 구부린다고 해서 요것을 쌍구라 그래요. 쌍구요. 그래서 당구법과 쌍구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필법의 두 가지의 기본법으로 일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중필 이상의 글씨를 쓸 때 운필하는 방법을 이루는데 이론이 좀 있습니다만은 보통 오지 지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일반 서예사에서 이야기할 때 지필법에서 발등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등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래로부터 일러오는 붙잡는 방법의 한 가지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발등법이라는 게 등자가 이게 뭐냐면 등자예요. 이 등자를 찾아보면은 이 말 한 장에 발을 짚고 올라가는 등자, 이렇게 말 한 장에 등자 아십니까? 그 등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탈 때 어떻게 발을 두는 자세로 해서 지필법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말 타보는 사람 없거든요, 요새. 그래서 저도 이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을 안 타는데 어떻게 말등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자를 짚고 어떻게 한다고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혹자는 이 등자를
이 말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을 켤 때 아니십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고 여기 심지를 이렇게 해서 불을 밝혔어요. 등잔이라고 하죠. 등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등자는 불화면에 이렇게 써요. 등잔은 이거는 불을 밝히는 등입니다. 그죠? 이 등자는 그래요. 등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로 보면 이 등자에다가 불을 밝혀 가지고 하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요거를 등자의 심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자에다 심지를 밝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들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불이 이렇게 쭉 이렇게 타들어가고 하면서 불이 기름이 닦아서 불이 이렇게 가면은 등침이라는 게 있어요. 등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침자가 뭐예요? 등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을 살리는 것을 등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자에 불을 살필 때 침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방법에서 붓을 잡는 방법이 같다 해서 요 등자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 타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이쪽이 좀 이 등자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 원리가 이 등자를 이렇게 밀어낸다는 게 거기서 오는 게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아직 그 보면 거의 붙잡는 법하고 같아요. 요래 미는 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고 요새 말 타는 걸 모르는데 이 방법을 계속 학생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마 왜 등침법이라고 해서 이래가지고 등침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막 우리가 보통 젓가락 같은 거 밀어내는 방법이죠. 그렇게 잡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은 좀 합리적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필법을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요체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붓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관직을 제일 앞에 두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지실, 장어, 완평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세부적인 손가락 방법에 있어서 당구와 쌍구라는 것은 완법에서 붓의 크기와 글씨 크기와 관계되는 데서 오는 두 가지 지필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붓이 큰 거는 뭐 쌍구 당구 고난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악필법으로 악관 또는 악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고 쓰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고 서서 쓰는 경우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법이라는 것이 굳이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봐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크게 봐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한 가지 이거는 예를 들면서 지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쓰는데 칼 있잖아요. 이 붓과 칼은 사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에서 붓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도 있죠. 부엌칼. 부엌칼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보통 하는 게 많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사과 깎는 과도는 어때요? 과도 잡는 건 또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필 깎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필 깎는 작은 칼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잡고 하죠. 이렇게. 그죠? 그렇듯이 그 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그 칼자루를 잡는 방법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조금 칼을 쓰는 방법은 그 하는 사람의 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채소를 요리하는 경우하고 고기를 요리하는 경우는 또 칼이 세부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이해하시고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의 어떤 적성에 맞는 지필법으로 뭐 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 한다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비법을 지키면서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지필법이 형성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칙에 맞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필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친 바가 없는 것이 지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연구해 주셔서 좋은 글씨를 쓰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